자, 오늘도 비트코인 시즌 종료 관련해서 차차차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목이 좀 세죠? 비트코인 시즌 종료는 아니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또 희망회로 아니야? 이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커뮤니티나 단톡방 보면요,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끝물에 또 물릴 준비하네,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분위기만 보면 들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시즌 종료 때는 사람들이 댓글도 안 답니다. 곡소리도 안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맞다. 그때는 싸우지도 않죠. 비난도 비판도 없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남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진짜 끝일 때는 끝났다라는 말조차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좌 반토막, 또 멘탈도 나가고 희망,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다음 기회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냥 관심 자체를 꺼버립니다. 희망은 당연히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그냥 없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상승을 외치는 사람과 과거와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만하면 다들 떠나야 하는데 여전히 이 시장에 남아있는 소수들이 존재하는 게 일단 과거와 다르고, 거기에 이번엔 다르다,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다가 사라지고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내외 상황도 과거 시즌 종료 때와는 정말 다릅니다. 긴 말 안 하고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시즌 종료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2개월 안에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4개월이 지나면 마이너스 50%에서 70%까지 하락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시즌 종료 시기에 한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매 시즌 종료 때마다 거의 교과서처럼요. 그렇다면 차차차님, 그때는 중간에 숨 돌릴 틈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살짝의 반등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죠. 우리 차차차님 말씀에 데드캣 바운스랑 떨어지는 자산이 잠깐 반등하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바닥에서 바닥이다 싶으면 다음날 바로 또 15%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인 시즌 종료가 오면서 반등 없는 하락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분위기가 상상이 갑니다. 그때는 모든 영상의 시작이 죄송합니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로면 지금은 좀 어떤가요? 자, 지금 보세요. 10월 고점 이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현재 1월까지 거의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락폭은 20에서 25% 정도 뿐이에요. 과거와 같이 움직였다면 현재 최소 마이너스 50%는 빠져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건 과거랑 너무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확 빠지면 마음이 정리될 텐데, 좀 확 빠졌을 때 좀 더 체념하고 또 오르면 또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질질 끌고 많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하락 후 상승할 듯한 행보인데, 이게 사람 멘탈을 가장 괴롭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돈이 좀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주식 얘기, 금 얘기, 부동산 얘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은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정 자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비트코인은 빼고요. 네, 이게 진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식시장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오르는 흔히 말하는 순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한국장도 올라가고 미국장도 고점 근처, 금, 은도 신고가, 부동산도 요새 좀 꿈틀거리고,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유동성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왜 비트코인만 안 가지? 그래서 차차차님께 드릴 질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비트코인만 오르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서 작년 10월에 뭐가 터졌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슈, 그다음에 관세 이슈, 전쟁 리스크도 계속 있었죠. 이게 동시에 터졌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은이 독주하는 시기였잖아요. 분명히 국내 주식도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오르고 비트코인은 가지 않고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맞을 타이밍에 악재가 몰렸다. 그리고 그 악재는 의도적이다. 그 말씀을 좀 반대로 보면 악재가 정리되면 움직일 여지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력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년 10월 터진 문제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긴축을 중단하고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악재였던 스트레티지 문제도 해결됐음에도 암호화폐 시장만 여전히 죽을 쓰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국내 주식장도 암호화폐 이런 거만큼 위험 자산인데 너무 여기만 오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절차와 비트코인 수량 모으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미들의 시선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망상으로 치부하기 힘들긴 합니다. 네, 제도권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통과된 법안, 그리고 통과될 법안, 규제 완화 등을 보면 저희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죠. 분위기를 바꿔서 거시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차차차님이 매크로 쪽도 전문가시잖아요. 요즘 연준 의장 후보 바뀐 얘기 솔직히 좀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요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중요합니다.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기도 하거든요. 흐름이 해시에서 워시, 그리고 지금 릭 라이더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릭 라이더가 누군가가 아니라 워시가 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시가 탈락한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워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금리 높게 오래 가져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얘 오면 숨 막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릭 라이더로 바뀌었다. 연준이 아직 시장을 죽이진 않겠다 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차차차님 추가로 더 좀 신경 써야 할 것이 2월에 있죠. 네, 2월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선거, 미국 재무부의 Q&A. 일본 선거는 대충 좀 들어봤어요. 이번 선거에 따라서 일본이 돈을 풀지 않느냐 그런 결정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QRA는 이 국채 발행 계획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미국이 앞으로 국채를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나온다면 시장은 급격히 안전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약간 긴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이 바로 흔들릴 것입니다. 근데 무난하게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높은 확률로 안정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돈을 제대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나와준다면 금융 불안에서 금융 안정으로 내러티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융 안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사? 라고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탄은 이거죠. 바뀐 연준 의장이 딱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장기채 매입을 검토 중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진짜 그 말 나온 순간 게임 끝나겠네요. 이거야말로 양적 완화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게임이 끝났다라는 게 시장의 내러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코로나 시절과 같은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시장을 망가뜨리기 어렵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치도 결국 국민들의 계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계좌에 불이 나면 현 정권을 지지하게 되죠. 여기서 불 난다는 것은 당연히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미국의 그 포트녹스 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그런 이게 떡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스리슬쩍 나오고 있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개인적으로 미국,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포트녹스 금 얘기가 꽃놀이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있으면 돈풀 명분이 생깁니다. 금 가격이 미국 장부상에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고 확인하는 순간 미국이 가진 금의 가치를 과거 기준이 아닌 현재의 가치로 변환하여서 장부에 기입하게 되고 미국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돈을 더 찍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요. 금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금이 없으면 금을 못 믿는다.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국, 특히 공화당 이쪽에서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비트코인에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금은 금 증서 발행이 투명하게 관리되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온체인 데이터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투명하게 확인이 되니까요. 정말 묘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언급해 주셔서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자면 흔히 말하는 거래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개인은 없고 흔히 말하는 세력만 좀 남은 상황이 맞겠죠? 네. 세력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쁘게 말하면 개미가 다 털렸다. 또 좋게 말하자면 트리거 하나면 위로 쏘는 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조 이후에 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큰 상승이 나온 대부분의 자산들의 움직임이 이런 구조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과거 시즌 종료 패턴과 다르다. 돈은 이미 시중에 넘친다.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고래는 사고 개미는 뭐 갖고 있지 않다. 트리거는 여러 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먼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터질 수밖에 없게 설계된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은행권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때 살 걸. 네, 그 말이 나온 시기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차차차님 귀한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